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잡학사전 고혜림입니다. 벌써 목요일 밤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무척 추웠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밤도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지난밤 미증시부터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밤에 미증시는 혼조세로 3대 지수 마감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었는데요. 좀 결정적인 한방이 없었기 때문에 혼조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이 보합권에서 마감하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이 미국의 FOMC 의사록과 민간 고용, 또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 등 여러 재료가 혼재된 가운데 이 주가 지수는 등락 끝에 결국에는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미국 시장의 개장 전 시장을 움직였던 것은요, 아무래도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이었습니다. 이 보편 관세를 강행하기 위해서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트럼프는 보편 관세 부과를 정당화하고자 1977년 제정된 국제경제 비상권한법을 근거로 이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라고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 해당 법률 같은 경우에는요, 이 미국의 안보나 경제 등의 위협이 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 외국과의 무역 등 경제 활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민간 고용이 시장 전망치를 하회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지면서 국채 금리는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이 주가지수 선물도 보합권으로 돌아오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또 연준에서의 이슈가 또 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매파인 크리스토퍼 윌러 이사가 이 디스인플레이션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을 한 건데요. 이 물가에 진전이 있으면 추가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고 밝힌 점도 주가를 지탱하는 데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2월 FOMC 의사록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을 다시 누그러뜨리는 재료로 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부분의 위원들이 이미 통화 정책이 상당히 완화가 됐다면서 이 점진적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고 판단을 한 것인데요. 그리고 또 이 종목별, 섹터별로 살펴보자면요. 이 지수 하락의 큰 하방 요인이 됐던 것은 바로 양자 컴퓨터 종목들의 폭락이었습니다. 이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39%나 폭락하는 모습 나타났고요. 특히 리게티 같은 경우에는 45%대 폭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폭락의 배경에는 아무래도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이 애널리스트 데이 행사에서 실용화가 가능한 양자 컴퓨터가 나오려면 뭐 20년, 30년이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또 M7 빅테크 종목들도 혼조세를 보이는 양상 나타났는데요.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0.15% 아주 약하게 상승을 해줬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0.02% 보합권에서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빅테크 기업들도 혼조세를 나타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이슈가 좀 한꺼번에 쏟아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결정적으로 어떤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요인은 부재했기 때문에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혼조로 마감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국내 증시도 조금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좀 상승을 하다가 막판에는 조금 힘이 빠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던 오늘 국내 시장의 모습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여러 재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오늘 나눠봐야 할 이야기는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희주 아나운서는 오늘 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장도 어제에 이어서 여러 재료가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크게 내주지 않을까 하면서 기대하면서 봤는데 굉장히 기저가 좀 심했던 오늘의 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주목한 테마는요. 저는 자동차 관련주를 좀 주목해 봤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역대 최대 규모 국내 투자 결정을 발표했는데요. 그래서 현대차가 오늘 장중에 강세 보였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오늘 올해 투자 규모를 24조 3천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는 20조 4천억 원을 투자했는데요. 지난해 대비 19% 증가한 금액이고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불확실한 경영 환경을 극복하고 또 전기차와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 그리고 자율주행 및 인공지능 기술 등의 미래 핵심 사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그룹은 대내외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 모빌리티 혁신
허브 한국을 중심으로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 세계 완성차 업체 중에서 본격적인 투자를 감행한 만큼 앞으로의 방향을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현대차는 오전에 이슈가 발표나고 나서 상승 흐름 타면서 장중에는 2% 이상 상승하기도 했고요. 현대차 그룹주 또한 강세 보였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장중에 4% 이상 오르기도 했고요. 현대글로비스, 현대위아, 현대오토에버, 이노션도 모두 장중에 오름세 보였습니다. 네, 현대차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현대차 그룹 이야기를 하면서 또 기아 이야기를 빠뜨릴 수가 없잖아요. 또 기아는 또 어땠을까요, 오늘? 맞습니다. 또 기아도 오늘 오전부터 강세 흐름 보였는데요. 현대차와 기아 오늘 호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하나는요. 2025 세계 여성 올해의 차에서 현대차 산타페가 대형 SUV 부문 그리고 기아 EV3가 컴팩트 SUV 부분을 어제인 8일에 수상했다고 오늘 현대차 그룹이 발표했습니다. 2025 세계 여성 올해의 차는 5개 대륙 55개국 82명의 여성 자동차 기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안전, 주행, 기술, 편안함, 효율성, 친환경, 가성비, 성평등 측면에서 차량을 평가하는데요. 올해의 경우 2024년 한 해 동안 최소 2개의 대륙 또는 40개국에서 출시한 81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고요. 산타페는 H 모양의 동창적인 램프와 직선적인 디자인, 그리고 넉넉한 실내 공간을 비롯해서 1.6 터보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으로 구성된 파워트레인, 다양하고 실용적인 기능을 갖췄다고 호평받았습니다. 기아 EV3는 유럽 WLTP 기준 최대 605km의 충분한 1회 충전 시에 주행 가능 거리, 또 우수한 품질, 다양한 편의 사양, 뛰어난 가격 경쟁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규모 투자도 진행되고 또 세계 여성에게 인정받았다라는 긍정적인 호재 속에서 오늘 현대차 그룹주가 대부분 강세를 보였고요. 거기에 기아도 같이 이제 그룹주니까 영향 받아가지고요. 급등한 흐름 보였습니다. 기아는 장중에 4% 이상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강한 흐름 보인 기아였습니다. 네, 오늘 자동차가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계 여성의 차량 이렇게 평가가 되면서 산타페랑 EV3도 같이 이렇게 올랐다고 하는데요. 한번 어떤 차들이 좀 여성분들에게 인기가 많았나 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오늘 시장에서의 섹터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유선 아나운서는 어떤 쪽을 오늘 보셨을까요? 네,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대로 뉴욕 증시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크게 하락했다는 소식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식에서도 연관이 있었는데요. 최근 고공행진하고 있던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바로 젠슨 황의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 CES 2025가 열리고 있는 라스베거스를 방문 중인 황 CEO가 월가 분석가들과의 간담회에서 양자 컴퓨터의 도래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우 유용한 양자 컴퓨터에 대해 15년이라고 말한다면 아마도 그건 초기 단계일 거라면서 30년은 아마도 후기 단계일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어서 그러나 20년을 선택한다면 많은 사람이 믿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양자 컴퓨터 상용화까지는 20년 정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시장에 시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용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이야기한 황 CEO의 한마디에 시장은 이를 악재로 받아들이면서 하락한 모습이었습니다. 전날 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도 양자 컴퓨터 대장주로 분류되는 아이온큐가 주가 전장 대비 2.9% 하락했고요. 나머지 퀸텀 컴퓨팅, 리게팅 컴퓨팅, D-웨이브 퀸텀 등도 줄줄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우리 주식도 이에 영향을 받아서 관련 종목들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드림 시큐리티, 우리넷, 아톤, 솔리드 등이 크게 내렸는데요. 유엔도, CES도 올해의 테마의 양자 컴퓨팅을 이야기했습니다. 유엔의 경우 올해를 국제 양자과학 기술의 해로 지정하면서 관련 연구와 개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CES 또한 이제 미국 소비자 기술협회 올해 처음으로 양자 컴퓨팅 부문을 신설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젠슨 황의 한마디에 무너진 양자 컴퓨터 관련주, 앞으로 언제 어떻게 살아날지 저희 방송 꾸준히 시청하시면서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양자 컴퓨팅 저희가 계속 방송에서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좀 주가가 튀어오르는 모습이 보여졌었는데요. 하지만 젠슨왕 CEO의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좀 쑥대밭이 되었다고 할까요? 간밤에 미증시에서도 아까 언급해드렸듯이 리게팅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45% 정도 떨어지는 등 미증시에서도 좀 약세를 보였고요. 국내 증시까지도 일제히 좀 악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양자 컴퓨팅 지금 담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것인지 계속해서 함께 이슈 따라가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또 다른 이야기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희주 아나운서는 또 어떤 내용 살펴보셨을까요? 오늘 또 주목한 테마는 반도체 장비 관련 테마를 좀 주목을 해봤습니다. 반도체 장비 테마 오늘 굉장히 흐름 좋았습니다. 지난 6일에 또 젠슨 황 CEO가, 엔비디아 CEO가 CES 2025 기조연설에서 회사의 그래픽 처리 장치 신제품인 지포스 RTX 50 시리즈를 공개했는데요. 이 공개하면서 이 마이크론의 GDDR7을 탑재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GDDR7은 동영상이나 그래픽 처리에 최적화된 D램이고요. 고해상도 게이밍과 가상현실, VR이죠. 가상현실과 인공지능 등 고성능 컴퓨터 게임을, 고성능 컴퓨팅 작업을 보조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기업은 JT가 오늘 강세 보였는데요. 엔비디아가 RTX 신제품에 마이크론의 GDDR7을 탑재했다는 소식에 영향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럼 JT가 영향을 받았냐 하면요. JT는 반도체 검사 장비 전문 업체인데요. 마이크론에 버닝 소터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가 공급하는 메모리 버닝 소터는 마이크론과 1년여 이상 공동 개발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완성된 제품이라고 합니다. 함께 영향받아서 JT는 어제도 강세 보였지만 오늘은 상한가에 진입했습니다. 또 관련 테마가 또 굉장히 강하게 보여준 종목들이 많았는데 그중에서 한 종목 더 준비했습니다. 바로 에이펙트인데요. 에이펙트 오늘도 강세 보였습니다. 에이펙트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차세대 GPU에 GDDR7을 공급한다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영향받은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젠슨 황 CEO의 이 마이크론의 초당 1.8TB의 대역폭을 갖춘 이 GDDR7이 탑재됐다는 이 언급이 국내 여러 종목에 영향 많이 주고 있습니다. 메모리 공급처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아닌 미국 마이크론만을 언급해서인데요. 이 한국 기업들이 공급에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업계에 따르면 차세대 PC용 GPU RTX 50 시리즈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또 마이크론의 GDDR7이 모두 탑재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DDR7 D램은 마이크론뿐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 시장 1, 2위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개발을 완료했고요. 특히 엔비디아와 관련해서 GDDR 이 제품을 가장 많이 납품했던 회사는 삼성전자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삼성전자도 이 부분에 영향 받아가지고 크게 강세 보이기도 했죠. 어쨌든 이 에이펙트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고요. GDDR과 함께 다양한 제품군을 테스트하는 후공정 전문 기업인 에이펙트가 주목을 그래서 받았습니다. 에이펙트는 장중에 상한가 진입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약간 눌리면서 그래도 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네, 반도체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장비가 좀 부각을 받았었는데 오늘도 좀 연속적인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젠슨 황 CEO가 언급을 하는 거에 따라서 계속해서 반도체 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 젠슨 황 CEO가 이제 새로운 이 GPU에다가요, 이 마이크론의 반도체만을 넣겠다라고 했었다가 발언을 정정을 하면서 삼성전자 거도 들어가고 SK 하이닉스 거도 들어가겠다 이렇게 정정을 하면서 다시 좀 호재로 작용을 하나 싶었는데요. 이상하게 삼성전자 주가는 오늘 좀 하락을 했습니다. 함께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재규 기자와 함께 다양한 건설, 부동산 이슈를 알아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이재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부동산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이야기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세금 이슈도 꼭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기존의 1주택자도 내년까지는 인구 감소 지역에 한해서 주택을 추가로 매입할 경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기재부에 따르면 기존 1주택자는 전국 인구 감소 지역의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을 새로 매입할 경우 여전히 1주택자로 간주가 됩니다. 이로 인해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 1세대 1주택자에게 지어지는 세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세금 혜택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무주택자에게 해당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 소식이 정말 기쁘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 기준으로 12억 원까지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고령자나 장기보유자는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양도소득세는 공시가격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또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따로 어떤 조건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조건들이 좀 필요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새로 매입하는 주택이 전국 89개 인구 감소 지역에 위치해야 합니다. 수도권에서는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 경기도 가평군과 연천군이 포함이 되고 지방에서는 전남 강진군과 고흥군, 곡성, 경북 고령, 문경시, 강원 일부 지역 등이 포함이 됩니다. 또한 공시가격이 4억 원 이하여야 하고 기존 주택과 같은 시, 군, 구 내에서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네, 일단 지역적으로 해당 지역에 위치를 해야 하고요. 가격 같은 것들도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또 들어보니까 이 준공후의 미분양 주택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기존 1주택자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가 됩니다. 다만 이 혜택은 2023년 1월 10일 이후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미분양 주택에 한정이 되며 수도권 외지역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인구 감소 지역에서 이러한 혜택을 주는 것들은 따로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좀 혜택을 주게 되는 걸까요? 네, 정부는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혜택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지방 소도시의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미분양 문제를 완화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앞으로 세컨하우스 마련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겐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구 감소 지역 주택 구매 혜택에 대해서 전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은요. 최근 신동아 건설이 법정 관리를 신청하면서 인천 검단 신도시에서 추진하던 파밀리의 엘리프 아파트 청약이 전격 취소됐습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업계에 다시금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재규 기자님 자세한 소식 알려주시죠. 네, 신동아 건설이 인천 서구 건단 신도시에 건설하려던 파밀리 엘리프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8일 전격 취소했습니다. 해당 단지는 지상 최고 15층 11개 동 669가구 규모로 계획이 됐었는데요. 청약이 취소되면서 입주 예정자와 지역 부동산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청약이 취소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네, 지난 6일 신동아 건설이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이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신동아 건설은 만기 도래한 60억 규모의 어음을 갚지 못해 자금난에 빠졌고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검단 신도시 파밀리 엘리프는 청약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진행됐지만 특별 공급에 51명, 일반 청약에 313명만 지원하며 대부분의 유형에서 미달 사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기존 청약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기존 청약은 무효 처리됐지만 관련법에 따라 청약 통장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돼 추후 다른 단지에 다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은 기존 청약자들에게 그나마 다행인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앞으로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이 검단 신도시 파밀리 엘리프는 허그의 분양 보증을 받은 사업장이기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로서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예상이 되는데요. 계룡건설이 신동아 건설에
지분을 인수해서 사업을 이어나가는 방식, 그리고 두 번째로는 허그가 승계 사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이 예상이 됩니다. 현재 신동아건설과 계룡건설은 사업 지분을 8대2 방식으로 비율을 나눠 보유 중인데 계룡건설 측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사태가 검단 신도시와 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이번 청약 취소는 검단 신도시 부동산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검단 신도시는 대규모 택지 개발로 주목받아왔었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신뢰도가 낮아질 경우가 우려가 있습니다. 더불어 건설업계 전반에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은 지난해 말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에 이어 발생한 사례로 건설 경기 침체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부도가 난 건설업체는 30곳으로 201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건설업계의 줄도산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건설업계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소식 있으면 계속해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소식 함께 알아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이재규 기자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국의 축제, 전시, 하프를 알아가보는 시간이죠.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또 어디로 떠나볼지 김효빈 아나운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효빈 아나운서,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네, 이번에는 겨울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최고의 명소,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아침고요 수목원의 오색 별빛 정원전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 축제는 매년 겨울에 열리는데요. 화려한 조명으로 어우러진 빛의 축제로 수많은 방문객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새로운 테마와 특별한 이벤트로 더욱 풍성하게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 아침고요 수목원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곳인데 이렇게 매년 이런 축제가 열리는지 몰랐어요.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럼 축제는 언제부터 열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알려주시죠. 네, 이번 오색별빛 정원전은 작년 12월에 시작해 올해 3월 3일까지 3개월 동안 진행이 됩니다. 매일 오후 4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관람할 수 있고요. 밤이 깊어질수록 더욱 환상적인 분위기가 연출되기 때문에 늦은 시간 방문을 추천드립니다. 올해는 특히 기존의 10개 테마 정원에 새로운 조명 디자인이 추가되었고요. 정원의 이야기를 담은 오디오 가이드 서비스도 새롭게 제공된다고 합니다. 와, 테마 정원이 10개라고 하니까 엄청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10개 테마 어떤 정원들로 꾸며져 있을까요? 네, 각 정원마다 특별한 테마와 이야기가 숨어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하늘 정원은 은하수를 연상시키는 조명이 하늘을 수놓으며 마치 우주를 걷는 듯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하경 정원은 한국 전통 정원의 아름다움을 빛으로 재현했는데 고즈넉한 한옥의 빛의 조화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또 빛의 숲길에서는 나무마다 화려한 조명이 입혀져 마치 요정의 숲에 온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사랑의 정원은 하트 모양의 조명 구조물이 가득해 연인들한테 특히 인기 있는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살짝 이 화면에 사진을 보니까 사진 찍기 좋은 장소가 굉장히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은 또 이제 SNS에 업로드 해야 되니까 인증샷이 필수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빛의 터널은 반짝이는 조명으로 가득한 길인데요. 거대한 별 모양의 조명 구조물이나 반짝이는 오두막도 SNS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올해는 이곳에 포토 콘테스트도 열릴 예정이라고 하니 멋진 사진을 찍어 꼭 응모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사진도 찍으면서 이 축제를 즐기며 너무나도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열리고 있는 혹시 좀 특별한 이벤트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특별한 이벤트로는 매일 저녁 일정 시간에 열리는 빛의 음악과 쇼는 축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웅장한 음악과 함께 조명이 춤추듯 연결되는 장관을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주말에는 빛의 퍼레이드로 진행됩니다. 화려한 의상을 입은 연기자들이 관람객들과 함께 행진으로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에게도 큰 인기인 축제입니다. 이 외에도 정원 곳곳에서 진행되는 미니 공연과 빛으로 만든 조형물을 활용한 예술 전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즐길 거리가 많아서 이 현장에서 이걸 제대로 즐기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도 너무 궁금한데요. 팁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네, 관람을 위한 팁을 제가 몇 가지 준비해 봤는데요. 일단 해가 질 무렵인 오후 5시쯤 방문하시면 조명이 켜지는 순간부터 축제를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따뜻한 복장이겠죠. 겨울철 야외 축제인 만큼 두꺼운 옷과 목도리, 장갑, 그리고 핫팩까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주말과 공휴일에는 관람객이 많은데요.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사전 예약을 통해 미리 입장권을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가용이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는 가평역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를 이용하시면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벤트 참여가 빠질 수 없겠죠. 축제 기간 중 특정 날짜에 방문하면 기념품이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공식 홈페이지를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이렇게 효빈 아나운서가 팁을 잘 전달해 주셔가지고요. 이것만 따라가면은 축제를 정말 완벽하게 즐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축제 제가 생각하기에 남녀노소 누구나 좀 좋아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가족 단위의 관람객부터 친구, 연인 모두가 만족할 만한 축제입니다. 아이들과 함께라면 마치 동화 속 세상에 들어온 듯한 경험을 할 수 있고요. 연인들에게는 낭만적인 데이트 장소로 딱 좋습니다. 특히 올해는 프로포즈 이벤트도 운영된다고 하니 더욱 특별한 시간 한번 보내보세요. 네, 이번 겨울에 꼭 오색 별빛 정원전에 꼭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막 드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입장료가 너무 궁금합니다. 입장료는 어떻게 될까요? 네, 입장료도 중요하죠. 입장료는 성인 기준으로는 11,000원이고요. 청소년은 8,500원입니다. 단체 관람은 추가 할인도 되니 홈페이지에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겨울 아침고요 수목원의 오색별빛 정원전에서 특별한 추억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빛과 함께하는 겨울의 낭만 꼭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네, 겨울이다 보니까 해가 좀 일찍 져서 밤이 길더라고요. 이럴 때 빛이 아름다운 곳에 찾아가서 예쁜 인증샷도 남기시고요. 특별한 추억 남기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즐거운 소식 전해주신 김효빈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돈을 잘 벌고 싶은 이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서 주식 이야기, 경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을지 먼저 체크를 하고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국내 증시 어떻게 마감됐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선 아나운서가 전해주시죠. 네, 최근 계속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 코스피와 코스닥. 제가 그 흐름을 계속 이어갔으면 하는 마음에 붉은색 계열인 분홍색 옷을 입고 와봤는데요. 과연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좋은 모습 보였을지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기분 좋게 계속 2,500선 유지해줬는데요. 전거래일 대비 0.03% 상승하며 2,521.90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작은 2,526.10에 시작을 했는데요. 장 마감 직전에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전거래일 대비 0.54% 상승하며 723.52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7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인과 기관이 모두 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코스피를 많은 물량 담아내는 모습이었는데요. 개인은 5거래일 연속 팔자세, 외국인은 5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역시 개인이 4거래일 연속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오늘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반도체주 두 종목의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하이닉스 오늘 최태현 회장과 젠슨황 CEO가 만나면서 5.29% 상승했고요. KB금융의 경우 6거래일 연속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알테오젠, HLB, 에코프로 세 종목을 제외하고서는 모두 빨간불을 보였는데요.
에코프로 BM 막판에 갑자기 상승을 하면서 9.21%로 상승하면서 13만 1,600원에 종가 찍었습니다. 리가켄바이오도 0.99% 상승했는데요.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리가켄바이오와 올해 3건 이상의 ADC 프로젝트에 대해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오늘 4.22% 하락하면서 35만 8,5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주가 하락은 적자 전환 소식에 영향을 받은 걸로 분석되는데요. 특히 주요 사업장이 있는 미국, 유럽 등에서 전기차 판매가 줄어들었습니다. 미국 주요 고객사인 GM의 전기차 판매량 감소로 북미 공장 가동률이 줄고 유럽에서도 전기차 판매가 부진한 상황인데요. 3분기에는 AMPC 혜택, 즉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 혜택을 반영해 흑자를 유지했는데 이번 4분기는 이를 감안해도 손실이 났습니다. 앞으로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라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한파가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특징주인 LG에너지솔루션 어떻게 돌파할지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밤 미국 카터 전 대통령 장례식으로 뉴욕 증시가 휴장을 합니다. 이가 코스피 코스닥에도 내일 영향을 미칠지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보시죠.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마감 시황 잘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지수 모두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계속해서 좀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장 막판에 그래도 좀 힘을 내주면서 강보합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0.03% 상승하면서 2,521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2,500선을 뚫고 나니까 그래도 좀 상승하려는 힘이 강하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와주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7,400억 원대 강한 순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지수를 좀 상승하는 데 힘을 보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좀 아쉬웠던 것은 오후 들어서 이 상승 탄력, 상승분 일부 반납을 하면서 마감을 했지만 그래도 플러스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장 막판에 좀 힘을 내줬습니다. 계속해서 장중 내내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는 모습 보였는데요. 오후 2시 반 이후로 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전일 대비 0.54% 상승한 723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것이 그래도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태는 모습 코스피에서 나타났고요. 코스닥에서는 수급이 그렇게 크게 들어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장 막판에 힘을 내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좀 시총 상단에 위치한 종목들 코스피에서는 좀 약세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SK하이닉스가 오늘 5%대 급등을 하면서 20만 선 지켜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20만 원을 넘어선 것은 3개월 만이기 때문에요. 좀 오랜만에 강한 상승 보여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차 캐즘에 대한 여파로 인해서 좀 실적이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하락 마감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아까 저희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대 국내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오늘 상승불을 켰었는데요. 오후 들어서 하락 전환하면서 오늘 결국에는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코스닥 상단에 위치한 종목들 대부분이 상승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알테오젠과 HLB, 에코프로 같은 일부 종목들이 하락을 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요. 크게 상승은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CS를 비롯해서 나눠봐야 할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희주 아나운서는 오늘 장에서 어떤 쪽에 좀 주목을 해보셨을까요? 네, 오늘 전기 장비 관련주가 또 강하게 좋은 흐름 보였는데요. 그중에서도 에르스 에코에너지가 AI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 기대감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LS 에코에너지는요. 베트남 전력 케이블 생산 법인과 전력 및 통신 케이블 생산 법인 등을 종속 회사로 두고 있는 LS 그룹 계열의 자회사이고요. 신규 사업으로 히토류 및 해저 케이블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중국산 배제 정책 때문에 베트남과 미국 시장의 데이터 센터용 통신 케이블 공급을 확대하고 있는 LS 에너지가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LS 그룹 계열사들은 AI 데이터 센터 산업의 성장 속도에 맞춰서 이 AI 데이터 센터 혁신 기술로 시장 선점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석 달 새 LS 에코에너지 지분을
2%에서 5%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불렸다는 소식에 함께 이어지면서 상승세에 함께 탄력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 LS 에코에너지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장중에 16% 이상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종가는 13.41% 상승한 38,050원에 마감했습니다. 함께 오늘 LS 일렉트릭도 흐름 좋았는데요. LS 일렉트릭은 6.06% 상승한 18만 300원으로 오늘 종가 기록했습니다. 네, LS 에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오늘 10시 37분에 VI가 발동되면서 급등하는 모습 나타나줬었는데요. 오늘 살짝 윗꼬리가 달리면서 내려오긴 했지만 오늘 그래도 급등세 기록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이제 조금 더 커지고 수요가 늘어나면서 뭐 전선이라든지 이런 전력과 관련된 쪽이 급부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은 이 밖에도 뭐 가온전선이라든지 대원전선 이런 쪽으로도 수급이 쏠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또 다른 이야기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유선 아나운서는 또 어떤 내용 같이 보셨을까요? 네, 이번에 CES 2025가 계속 화두인데요. 관련된 주가로 이제 유리기판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유리기판은 반도체 패키징 분야의 판도를 바꿀 혁신적 소재로 게임 체인저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함께 급성장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표면이 매끄럽고 대형 사각형 패널로의 가공성이 우수하고 초미세 선폭 반도체 패키징 구현에 적합합니다. 또한 중간 기판이 필요 없어서 기판 두께를 25%가량 줄일 수 있고 패키징 영역에서 사용되는 다른 소재에 비해 소비 전력을 30% 이상 줄일 수 있는데요. 유리기판 성능에 따라서 데이터 처리 속도가 좌지우지될 정도로 유리기판은 반도체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에서 플라스틱 기판 성능 대비 40% 더 우수한 걸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특히 SKC의 글라스 기판은 세계 시장에서도 뒤지지 않는 우수한 기술력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SKC는 지난해 미국 정부로부터 생산 보조금 7,500만 달러와 연구개발 보조금 1억 달러를 확보하기도 했는데요. 전 세계 AI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도 SKC의 글라스 기판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이 젠슨 황 CEO를 오늘 만난 뒤 SK 부스에서 SKC 유리 기판 모형을 들어 보이면서 방금 팔고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대감을 비췄는데요. SKC는 현재 2일 이후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40%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6거래일 연속 매수하고 있고요. SKC 외 관련주도 모두 강세를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유리기판주가 어떤 흐름 가져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리기판 좀 연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는 유리기판 쪽이 너무나도 시장에서 언급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하나의 섹터로 분류해야 되나 할 정도로 정말 이 미래의 먹거리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아까 뭐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반도체가 너무 좀 영역이 넓다 보니까 유리기판에 대해서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뉴스에서 설명을 할 때 이 단위가 나노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만큼 너무나도 이 반도체가 작기 때문에 이 손이나 아니면 기계로는 회로를 그려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 빛으로 회로를 그려 넣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빛으로 그려 넣을 때 사용하는 기기가 바로 노광 장비인데요. 이 노광 장비로 회로를 그려 넣을 때 기존의 플라스틱 기판은 표면이 좀 매끄럽지가 않아서 그려 넣을 수 있는 회로가 좀 제한적이다라고 하는데요. 유리 기판 같은 경우에는 매끄럽기 때문에 이 회로를 더욱더 자세하고 많이 그려 넣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데이터 저장할 수 있는 공간도 기존보다 한 8배 정도 많다고 하니까요. 꿈의 기판, 꿈의 재료로 불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리 기판 앞으로 어느 정도 더 성장할 수 있을지 함께 뉴스 따라가 보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또 다른 이야기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희주 아나운서는 또 어떤 내용 보셨을까요? 네, 어제에 이어서 또 주목한 테마가 있는데 바로 진단키트 관련 테마입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언급해 주신 걸로 보였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흐름 좋았습니다. 국내 진단키트 관련주들 일제히 오늘도 강세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이 코로나19와 독감이 다시 확산세에 보이면서인 것 같습니다. 독감은 2016년 이후에 최대 규모 유행이라고 합니다. 특히 제 주변에도 독감 걸린 분들이 꽤 많은데요. 저는 독감까지는 아니더라도 감기를 굉장히 심하게 걸렸어요. 우리 두 분 아나운서님들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저는 워낙에 이제 건강 체질이어서 감기 잘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감기 걱정은 좀 없이 사는 편인 것 같습니다. 부러워요. 네. 저는 최근에 감기를 안 그래도 걸려가지고 네. 병원에 가보니까 다행히 독감은 아닌데 열이 나면 독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독감이 엄청 심하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전해 들었었습니다. 맞아요. 체감을 하셨을 것 같아요. 특히 병원까지 갔다 오셨으니까. 저 역시도 이제 주변에도 보고 저도 병원을 가서 독감 검사까지 했는데 다행히 아니라서 다행이지만 또 이제 질병관리청이 또 지난달 20일에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최근 모든 연령층에서 인플루엔자 발생이 또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 13에서 18세의 학생 연령층에서 외래 환자 1000명당 151.3명으로 발병률이 가장 높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또 전일 기준 전국 독감 표본 감시 의료기관 300곳의 외래 환자 1000명 중에서 독감 의심 환자는 지난달 22에서 28일 73.9명에서 직전주에서 31.3명보다 약 2.4배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표본 감시 중인 코로나19 신규 입원 환자는 111명인데요. 직전주 66명 대비해서 약 1.7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진단 키트주가 오늘도 강세 보였는데요. 특히나 진원생명과학이 장중에 오늘 12% 이상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오후 들어서 주가가 다시 눌리면서 윗꼬리 달고 내려온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마감은 3.51% 상승한 2,805원의 거래 마친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수젠텍도 장중에 굉장히 흐름 좋았어요. 12%까지 오르기도 했고요. 하지만 마감은 1.68% 상승한 9,100원으로 종가 마감했고요. 세니젠도 상한가까지 진입은 했지만 다시 한번 눌리면서 9.53% 상승한 3,965원으로 오늘 종가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진단키트 관련주가 장중에 크게 올랐지만 대체적으로 밑꼬리 달고 내려오면서 오늘을 마감한 모습 보실 수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계절성 요인 때문에 발생했던 단기 테마성 내용이었는데요. 진단키트도 최근 들어서 좀 강세 보이고 있고 마스크 관련주들도 강세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이제 겨울에 추위가 심하다 보니까요. 감기 걸리시는 분들 많으시고 특히 어린아이가 좀 잘 걸리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가면 요즘에 절반 정도가 다 독감을 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좀 건강에 유념을 하셔야겠고 또 계절성 요인으로 오늘 좀 상승했던 테마 중에 좀 보일러 관련된 테마도 강세를 보였더라고요. 특히 경동나비엔이 오늘 7.97% 강세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보일러 시장이 너무나 춥기 때문에 좀 수급이 쏠린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경동나비엔이 귀뚜라미와 함께 이 특허 대혈투를 예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이슈가 나와서 좀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의 뭐 큰 이슈는 아니지만 이제 두 분이 너무 오늘의 시장에 큰 이슈를 가져가셔가지고 저는 좀 일부 종목이 상승했던 해운주에 한번 주목을 해봤는데요. 이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모든 종목은 아니고 일부 종목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2025년 1월 3일 기준으로 했을 때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전년 대비 129%나 올랐다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예상보다 좀 운임이 높았다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운임이 좀 강세를 보였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미국 동부의 항만이 파업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고요. 또 미국의 관세부가 가능성에 따른 이 선제적 화물 이송, 또 예상보다 양호한 미국 경기, 또 컨테이너 선사들의 얼라이언스 재편 2월에 있거든요. 이것을 앞두고 이 운항의 효율성 하락 우려가 반영이 되었다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공급이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이 운임 하락 기대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전해졌고요. 또 단기 이슈로 인해서 운임이 예상보다 높다라는 언급이 전해졌다고 하는데요. 특히 단기 변수 같은 경우에는요. 1월 15일에 미국의 동부 항만의 파업이 임박을 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파업 기간이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은요, 이 파업을 하지 않는 선박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할증료가 부과될 수 있다라는 내용도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컨테이너 운임은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함께 전해졌는데요. 그리고 지금 환율이 굉장히 좀 오르고 있잖아요.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운임 강세와 더불어서 환율 상승도 이 컨테이너 선박의 이 요금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2025년에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는 1.7조 원으로 예상한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런 운임 강세가 1분기에 계속해서 진행이 되게 된다면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관련주들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STX 그린로지스는 9%대 오늘 강세를 보였고요. 흥하유는 3%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H&M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4%대 상승을 하는 모습 보였는데 장 막판에 힘이 빠지면서 마이너스권으로 돌아섰는데요.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해운주 일부 작게 움직였던 테마여서 함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테마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유선 아나운서는 또 어떤 내용 보셨을까요? 네, 오늘 SK그룹 최 회장이 젠스망 CEO를 만나서 그런지 SK 관련주를 계속 소개해드리게 되는데요. 지금 SK 하이닉스 관련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젠슨황 엔비디아 CEO를 만나서 HBM 개발 속도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장 초반 SK하이닉스 주가가 2거래일 만에 다시 20만 원대를 회복했었는데요. SK하이닉스 오늘 전거래일 대비 5.29% 상승한 20만 5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결국 20만 원 선을 지켜냈습니다. 이 최 회장이 젠슨황 CEO를 만나서 최근 SK하이닉스의 HBM 개발 속도가 엔비디아의 요구보다 빨라지고 있다는 얘기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최 회장은 그동안 SK하이닉스의 개발 속도가 엔비디아 개발 속도보다 조금 뒤처져 있어서 상대편의 요구가 더 빨리 개발해달라는 것이었는데 최근에는 개발 속도가 엔비디아를 조금 넘고 있다 이런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HBM을 사실상 독점 공급해온 SK하이닉스는 지난해 3월 HBM 5세대인 HBM3E 8단을 업계 최초로 납품하기 시작한 데 이어서 같은 해 10월에는 HBM3E 12단 제품을 세계 최초로 양산을 시작했는데요. CES 2025가 시작할 때부터 최 회장과 젠슨황 CEO의 만남이 있을 거란 이야기에 기대감이 계속 컸는데 기분 좋게 주가 마감한 모습입니다. 네, 최태원 회장 요즘 너무 기분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유리기판도 잘 나가고 SK하이닉스도 잘 나가고 있으니까요. CES 2025의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오늘장에 대해서 저희 한 줄로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한 줄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유선 아나운서는 오늘장 한 줄로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오늘 저는 최 회장의 한박 웃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SK 관련주들을 많이 이야기해드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젠슨황 CEO와 SK 이제 최 회장이 만나고 난 이후로 SK 관련주가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 회장 한박 웃음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한박 웃음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안 그래도 재력도 부러운데 이렇게 호재까지 겹치다니 정말 저에게도 이런 호재가 얼른 오기를 바라면서 자, 그럼 희주 아나운서는 또 어떤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좀 조마조마하면, 그러니까 기대를 좀 하면서 오늘 장을 좀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어제 상승 흐름 탔고 오늘도 좀 크게 받지 않을까, 탄력 받지 않을까 하면서 약간 저는 기대를 하면서 봐서 그런가 약간은 아쉬워서 응원보다는 저는 아예 우리 증시 힘 좀 내줘! 라고 저는 강요를 좀 해볼게요. 우리 증시 힘 좀 계속 내줘! 라고 할게요. 굉장히 힘을 내서 지금 압력을 넣어주셨습니다. 우리 증시 좀 더 힘을 내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저는요 최근 들어서 우리 시장에 젠슨황 CEO의 발언이 좀 영향을 계속해서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발언을 막 정정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가가 요동치기도 하는데요. 좋은 말 했다, 안 좋은 말 했다 계속 바꾸고 있어가지고요. 저는 병 주고 약 주고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저희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날씨가 추우니까요.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더 알찬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